2025년 3월 23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3월의 마지막 주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한 주 동안 미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경제지표는 무엇인지 하나씩 꼼꼼히 점검해 볼 텐데요. 우선 3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6포인트 상승해서 2643포인트로 마감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끝난 다음에 뉴욕 증시도 소폭이지만 내만여일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상승 마감했다라고 하니 일단 3월 24일 월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까꿍 빨간색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삼성전자도 61,700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자, 삼성전자도 어느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보니 피로감이 지금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날 빨간색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자,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예상밴드 NH투자증권은 2,540포인트에서 2,680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643포인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예상밴드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고작 올라봤자 한 37포인트 정도만 올라갈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급격하게 오른 상황이고 코스피도 하다가 2600포인트 중반까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 그래서 위로 더 뿜기보다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있을 여러 이슈 때문에 오히려 그 피로감을 변동성으로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상승 요인으로는요.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 내일이죠. 내일 한독수 국무총리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3월 28일 금요일 날 과연 윤석열이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탄핵은 됩니다만 조심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이거 28일이 아니라 4월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과연 28일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날이 오는가 안 오는가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증권사에서는 어찌 됐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3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대감도 주식시장의 상승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하락 요인으로는 4월 2일 트럼프의 상호 관세 디데이를 앞두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여전히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뽑아봤습니다. 제가 뽑은 게 아니고 증권사들이 뽑은 겁니다. 자, 이슈 체크를 해보면 국내 증시 이슈 체크를 해보면은요. 자,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공매도가 약 1년 5개월 만에 재개가 됨으로써 과연 이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증권사들은 대부분 공매도를 이렇게 금지하다 보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어떤 가치가 인정받지 못해서 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니 뭐니 뭐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공매도가 다시 재개됨으로써 MSCI 편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이고 어떤 생각인지 제가 뒷부분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 체크하고 있잖아요. 31일 공매도 재개 그리고 반도체 업황 저점 통과해서 반도체 업황이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뭐 삼성전자만 보면 어느새 61,700원까지 올라와 있어. 뭐 이런 분위기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6만 전자가 돼도 코스피가 2,600포인트가 돼도 지금은 흥분할 분위기는 아니다. 자, 증권사 관점으로
주식시장 분위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국내 증시의 가장 큰 핫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니 해도 애널리스트들이 표현하는 방법에 따른 사법 슈퍼 위크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탄핵, 이 두 가지 이슈가 주 초반, 주 후반에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것은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인위적으로 띄운다라는 이야기가 있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둘이 만남이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삼성이 드디어 이제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라인을 갈아탔다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런 표현 있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로 저는 윤석열 탄핵은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3월 14일 날 윤석열 탄핵을 예상했습니다만 지금 2주째 늘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오는 어떤 경제적 리스크 이런 부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이 만약에 탄핵이 됐을 때 저는 그 뒤에 더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탄핵 때 5명이 사망했죠. 저는 이번에는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생기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탄핵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가 된 상태에서 삼성전자도 6만전자가 됐지만 분명히 윤석열은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선동하는 분위기 속에서 구구들이 난리를 칠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 후도 조금 더 정치적 불확실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8일이 아니라 4월로 넘어간다 그랬을 땐 또 분위기가 또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한덕수는 모르겠고요. 윤석열 탄핵에 대한 이슈는 주식시장에서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상상인 증권에서는요. 외국 매수세 유입으로 강세가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로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미국 증시가 반등한다면 코스피 상승세 이어갈 것이다. 대신 주 후반에 변동성은 좀 열어놓자라고 합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 부과 일주일을 앞두고 변동성을 예상한다. 자, 트럼프의 협상력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유연성을 얘기했었죠. 근데 과연 트럼프가 굉장히 온순한 컨셉으로 제가 지난번에 유연성 얘기했죠. 관세 유연성 있게 할게요. 라고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유연성 얘기하면서 살짝 부드럽게 넘겼던 그 관세 전쟁 분위기를 다시 확 조일 것이냐. 그랬을 때 트럼프의 협상력 높이는 방법으로 관세에 대한 이슈를 세게 지른다면 주식시장은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를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대신증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독자적 행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작년에 다른 나라가 많이 올라갈 때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가지 못한 상태에서 코스피 2400포인트의 바닥이라는 인식이 심어졌고 그 바닥이라는 인식이 지금 탄핵 국면에서 2600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높이는 이제 맞춰졌어요. 키높이는 맞아졌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버벅거리고 있는데 혼자서 막 3천 갈 수 있느냐?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면 이번 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이슈를 좀 크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3월 28일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이 돼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탄핵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여러 불법적인 폭력 같은 것들도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약간 그런 피로감, 정치적 문제로 인한 피로감이 계속 누적돼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장 큰 이슈가 4월 2일 상호 관세를 앞두고 트럼프의 입이죠. 이제 3월 달 FOMC 회의는 끝났기 때문에. 자, 어떤 분위기냐? 4월 2일이 코앞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 상무부와 무역 대표부가 주도하는 이 상호 관세 윤곽이 어느 정도 지금 그림이 그려졌을 것이다. 4월 2일 날 갑자기 뜬금없이 트럼프가 자, 관세 몇 프로 어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정한 게 아니라 이미 미국 상무부와 무역 대표부가 구체적으로 상호 관세 윤곽을 잡아놨을 거다라는 거죠. 자, 경제 일정을 보겠습니다. 3월 24일 내일이요. 미국은 3월달 S&P 서비스업, 제조업, PMI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분위기는 제조업 PMI 지표는 요렇게 반등하는 느낌이고 그동안 좋았던 서비스업 PMI 지수는 요렇게 우아한 그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었었어요. 어제 YTN인가요? 아니면 연합뉴스인지 뉴스를 돌리다가 앵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금 약간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쓰리가 예전부터 그랬는데 작년 9월 이후부터 경제 지표가 어떤 건 좋게 나오고 어떤 건 나쁘게 나오고 정신이 없다라는 얘기 계속 했는데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원래 경제 지표라는 녀석은 한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경제 지표는 어떤 녀석은 잘 나오고 어떤 녀석은 죽쓰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와서 이게 예언비언 경제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경기 침체가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3월 25일 화요일 날은요. 1월 달 S&P 코오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3월 마지막 주를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몇 월 달 거다? 1월 달 거다. 경제지표 체크할 때 내가 지금 언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확인하는 경제지표가 언제 거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월 달 신규 주택 판매 발표되고요. 3월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3월달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좀 반등할 것 같았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라든가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가 다시 죽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소비자 신뢰지수, 심리지수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날 발표된 소비자 신뢰지수도 좋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여기에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잘 나올까요? 못 나올 거 가능성이 높죠. 자, 3월 26일 수요일 2월달 내구재 수주가 발표가 됩니다. 내구재란 3년 이상 쓸 물건들을 얘기합니다. 자, 내구재 수주가 어떻게 나올지 3월 27일 목요일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잠정치에서는 2.3%가 나왔죠. 그리고 2월달 잠정주택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3월달 캔자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이번 주 경제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뒷부분 가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 3월 28일 금요일 2월달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득이 발표가 되고요. 3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겠지만 달력을 보면은요. 매월 첫 번째 주는 고용 지표, 그죠? 그리고 뭐 두 번째 주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런 거 발표가 되고
월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한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주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득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에 경제 지표를 체크할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경제 지표가 뭐야? 그러면은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이야. 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왜? 2주 전에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눌러놨습니다. 지난주에는 경기 침체 우려를 볼륨을 줄여놨습니다.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놨는데 문제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누가? FOMC 경제 전망 요약편에서. 이거를 전형적으로 뭐라고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트럼프가 굉장히 조용히 있었어요. 그죠? 조용히 있었고, 그리고 유연하게 상호관세를 할 수 있다라는 유연함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와, 트럼프가 조용히 있으니까 좋다라는 분위기로 넘어갔잖아요. 문제는 FOMC 회의가 언제 열리느냐? 4월 달은 없습니다.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은 FOMC 금리 결정에서 자유로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는 FOMC 회의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FOMC 회의 한참 남았네. 이런 분위기로 갈 거란 말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이었는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3월달 S&P 글로벌, S&P 서비스업 제조업 PMI 지표, 그다음에 우리 주택 지표는 좀 제껴놓읍시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4분기 GDP 확정치, 3월달 캔자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3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오히려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득이라는 경제 지표보다 제가 지금 나열해드린 다른 경제 지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은요, 아마 줄어들었겠죠. 어떻게? 2주 전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조금 잦아진 것 같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잦아진 것처럼 발표했듯이 아마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완화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매월 가장 마지막 주에 중요했던 경제 지표가 그동안의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얘네가 아니라 다른 지표들이다. 왜? 지금 이슈는요, 경기 침체입니다.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조용히 나왔고요. 유럽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하고 싶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만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얘네들 경제 지표 왜 이렇게 부진하게 나오지? 라는 녀석들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요즘에 모두 개판으로 나왔어요. S&P 서비스업 제조업 PMI 지표 뭐 조금 50 이상이 움직였다라고 하지만 얘네들도 막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캔자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얘네들 보면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라든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같은 애들이 부진한 걸 보면 얘네도 꼬라지가 지금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 부진하게 나온다면 미국은 경기 둔화를 뛰어넘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주식시장에서 볼륨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트럼프는 유연한 상호 관세고 나발이고 지금 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미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자, 공매도가 3월 31일 동안 제기가 됩니다.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재개가 되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MSCI 선진국 편입지수에 편입되지 못했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공매도 금지였는데 이게 이제 재개됐으니까 MSCI 선진국에 편입돼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이다라는 것이 증권사들의 생각인데 저는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경기 침체 우려 이야기가 나와서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면 외국인들은 신나서 공매도를 이용해 먹겠죠. 물론 그게 다음 주는 아닐 겁니다. 어차피 공매도는 3월 31일부터 재개가 돼요. 제가 올해 주식시장 굉장히 까탈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는요. 2주 전에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우려를 좀 낮췄고 지난주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좀 낮췄다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입이 좌우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울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상태에서 만약에 2600포인트 위협을 받는다면 월말이자 분기 말이잖아요. 그죠? 3월 말이니까.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오히려 지수를 어느 정도 받쳐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3월의 실질적인 마지막 주 3월 24일부터 3월 28일 한 주 동안은 그렇게 주식시장이 지난주에 제가 뭐 경기 둔화 우려 볼륨을 줄일 거예요. 이렇게 약간 개떡같이 얘기했지만 그게 약간 좋은 분위기예요라고 그림을 그렸다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슈가 좀 불거질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딱히 영향은 받지 않지만 어쨌든 정치적 이슈도 있고요. 대신 만약에 증시가 좀 많이 빠진다 그러면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기관들이 하루 정도는 시장을 받쳐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 재개된 상태에서 만약에 4월 달로 넘어갔을 때 공매도 재개됐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온다. 그러면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꼴이 되는 거고요. 제가 앞에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국제 유가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국제 유가가 진짜 경기 침체라는 이슈를 우리가 집중해야 될지 아닐지를 국제 유가 오펙의 어떤 그 감산 혹은 뭐 증산 이런 이슈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공매도 재개가 MSCI 선진국 편입에 유리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걸음 더 레벨업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 수 있는 상태. 미국뿐만 아니라 굳이 미국이 아니라고 해도 글로벌 경기 침체 둔화 우려 공식화되면 주식시장 승승장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4월달 FOMC 회의가 없어요. 그렇다면 금리 결정과는 좀 주식시장이 거리감을 둘 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이슈를 땡겨 쓰고 오래 쓰지 않아요. 뭐 당장은 아직까지 4월 2일 상호관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입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경기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미쓰리가 지난주보다는 주식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림을 그리고 좀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6만 원 넘어가고 코스피가 2600포인트 넘어가도 흥분 금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도 급격하게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피로감이 있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400포인트가 저점이라는 인식 때문에 2600까지는 가볍게 올라왔습니다만 이걸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한 주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주식시장에 집중하고 25일
화요일 날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걱정도 많으시고 좀 김도 빠지시고 힘드실 텐데 돈다방 미쓰리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화요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